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엄격하게 제한했던 서울 도심 건축물 등의 높이 상한을 없애고 유연화합니다. 특히 녹지 등 공공성을 높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유인책으로 높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 도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일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고 이번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 도심에 적용한 최고 높이 개념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를 질책했습니다. 원 장관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코레일은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과 사고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함과 동시에 철도 재난상황반을 구성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323개 단지 중 47개 단지는 1,000가구 이상 규모였습니다.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33개 단지는 시공능력평가 15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 브랜드 단지입니다. 이들 단지에서 일반 분양으로 모집한 가구는 1순위 평균 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전국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수익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지난 주말 코레일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수습까지 길어지면서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졌는데요. 이런 사고들을 거울 삼아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만전은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기해 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화요일 유튜브를 통해서 부시맨으로 만났던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 매주 이렇게 화요일마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부시맨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로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요. 또 외부로도 개인정보는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또 어떤 고민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들이 많아지는 시기죠. 또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나 문자 상담들 많이 하시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 한다면 전화나 문자 상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담 내용은 여유자금으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월 220만 원 정도 벌고 부모님과 살고 있고요. 조만간 독립을 하고 싶어 알아보는 중인데 비슷한 가격이라면 대출을 받아 산다고 했을 때 회사와 가까운 오피스텔 원룸이 나을지 조금 멀어도 투룸 정도의 아파트가 나을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냐 원룸이냐 투자의 목적이죠.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새내기 직장인이면서 사회 초년생인데 이 돈을 어떻게 뭐 활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 금액이 워낙 좀 작긴 해도 그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을까? 물론 대출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갭 투자를 통해서 현재 남의 전세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오피스텔의 원룸,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1,0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뭐 현재 수도권 인근 지역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오피스텔과 원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양가가 좀 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외곽 지역들, 수도권 지역의 약간 변두리 지역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겠죠. 임대료도 뭐 상대로 낮긴 하나, 뭐 대출금을 이용을 해서 요즘 뭐 대출이 사실상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건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세 주택보다는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한 7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리가 문제겠지만 금리와 뭐 본인의 어떤 그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또 기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요. 또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 내가 매달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차주의 상환 능력을 또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따지셔야 되고요. 만약에 주택을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주택은 실제적으로 현재 이렇게까지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40% 미만이고요.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냐 주택이냐 결정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자금이 워낙 작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워낙 다양하지 않다. 그리고 또 외곽에 있는 물건들을 사봐야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금을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이제 모아있는 돈을 그냥 쓰지 마시고 조금 더 모으고 어차피 뭐 사회초년생이면 나이도 젊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금을 좀 축적을 해서 적어도 1억 이상 되는 돈을 좀 모아둔 상태에서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냐 주택이냐를 결정을 하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아파트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파트는 지방도시, 지방에 있는 정말 변두리 도시 아닌다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나마도 실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원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작아진다면 그 지역적인 여건은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분양가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임대료를 통해서 내가 전세를 놓고 산다 하면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까를 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저렴하면서 약간 변방으로 실제로 중심권이 아니라 외곽적으로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투자 가치는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는 폭도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룸,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을 조금 더 마련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은 이제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베란다 창고에 누수가 생겼는데 베란다에 이제 창고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누구 책임인지 의견이 엇갈려 해결해 주십사 의견 여쭤봅니다. 아파트가 15층짜리 아파트고요. 본인은 이제 14층에 살고 있네요. 베란다 창고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골프채 여러 물건들이 피해가 생겼는데 14층에 있는 자기 집뿐만 아니라 11층까지 물이 샜다. 15층부터 누수가 돼서 11층까지 누수가 된 거고요. 다들 위층으로 올라 물어서 저희 집도 누수가 생긴 걸 알게 됐다. 또 15층 올라가면 베란다까지 물이 넘실내면서 홍수가 났더라. 15층 말로는 아파트 옥상부터 물이 샌 것이니 관리실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 근데 관리실에서는 올해 봄에 방수공사를 했으니 다시 한번 방수공사를 하고 이번에 현재 피해받은 부분은 15층에서 잘못한 거다. 15층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뭐 설왕설래하면서 굉장히 언쟁을 했겠죠. 결론적으로 15층과 관리실이 반반 부담을 했다. 보수 비용을요. 방수공사 다시 하겠다 그 얘기겠죠. 15층 주인이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가 직접 고치겠다고 해서 페인트와 공구들을 가지고 일단 왔는데 일단 돌려보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앞으로 누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누수가 생기는 집들은 비만 오게 되면 항상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15층짜리 건물이다 한다면은 각 층마다 현재 이제 옥상 베란다가 있을 테고요. 옥상 베란다가 이제 15층짜리 아파트 정도 된다면은 뭐 실제로 20, 30평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세대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건축 구조상 실제적으로 현재 가장 그래도 침수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가 누적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제 베란다죠. 실제 베란다뿐만 아니라 이제 천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옥상이라고 하죠. 옥상뿐만 아니라 현재 바깥쪽에 있는 베란다도 해당이 됩니다. 베란다 요즘 확장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베란다 확장도 이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베란다 확장을 통해서 이제 면적을 좀 넓히고 거실 면적을 넓게 쓰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떨어지는 비들을 현재 배수시키는 시설들은 대부분 다 이게 관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배수시설의 하수관을 통해서 나가고요. 이게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한 건물에 돌아가면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 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에는 당연히 배수 구멍이 있을 테죠. 당연히 배수구, 말씀드린 대로 배수구가 이 전체 건물에 평면으로 봤을 때 배수구가 이렇게 4개 정도가 있다 한다면은 뭐 물론 건물에 따라 다르겠죠. 뭐 6개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먼지와 오염과 뭐 쉽게 말씀드려서 바람 부는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서 그 바람에 낙엽들이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배수구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배수구를 막게 되면 여기서 배수가 돼서 아래쪽으로 배수관을 통해서 현재 지하 공간을 통해서 이제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히게 되면 여기서 물이 쌓이겠죠. 쌓이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베란다라 하더라도 베란다 공간 자체가 실제적으로 바깥쪽으로 누수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재 흘러 넘쳐서 외벽을 타고 현재 실제적으로 아래층에 있는 현재 그 호실까지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베란다 같은 경우를 확장을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또 배수구가 있겠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현재 관리를 안 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는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관리를 잘 안 합니다. 또 베란다 있다 하더라도 베란다에서 빨래만 널어놓고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하거든요. 거기에 또 현재 배수구가 있다 하더라도 청소만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외벽에서 현재 빗물이 유입이 됐다가 거기에 현재 쌓이면서 그게 바깥쪽으로 탈라서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옥상 같은 경우는 옥상에는 방수액을 바르는데 지금 현재 방수공사 했다고 그랬죠. 방수액을 바르는데 현재 그 방수의 효과가 보통 2년 정도 갑니다. 2년 이후게 되면 갈라지고 벌어지고 하게 돼 그 틈새로 물이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장 같은 경우, 우리 왜 옥상 같은 데 보면 녹색으로 발라놓은 그런 페인트 색깔을 보시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그게 다 방수액인데요. 방수액은 2년에 한 번 정도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현재 옥상 쪽에서, 옥상 관리는 현재 관리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옥상까지는 거주자가 책임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관리실에서 책임을 지고 아마 방수공사를 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배수관 관리까지는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관에 쌓여있는 것들 때때로 올라가서 한 번씩 청소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층으로 누수가 됐다는 얘기는 관리실의 책임이 옥상에 분명히 있는 거고요. 베란다 쪽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공간 자체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래층에 침투가 되고 침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거주민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반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한 번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올해처럼 비가 많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이 되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는 그런 날들이 더 많아질 테고요. 이런 걸 따지다 보면 뭐 서로 잘했다 못했다 하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현재 아래층의 사람들만 고스란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을 하되 원칙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을 해결을 하고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업체나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특히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이 별도로 있었을 테니까 관리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묻고 입주자한테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물어서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2년에 한 번씩 계속 관리를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누수가 안 생기고 또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꼭 부동산 매매, 투자에 대한 고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부동산과 관계된 거라면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매주 화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는 부시맨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시맨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가 투룸에서 쓰리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세 범위가 좀 벌어져 있는데요. 현재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9호선 언주역 최육세권이고요. 지도상에 보이시다시피 전철역에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면 이미 신축이 완료됐고요. 투룸이 있고 쓰리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보게 되면 강남 차병원이라든가 전철역은 9호선도 신논현역, 거기에 또 2호선 역삼역 강남역이라든가 7호선의 논현역, 학동역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개통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반포IC 같은 경우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 주변이 굉장히 더 활성화될 거고요. 우측으로 삼성동 국계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된 현재 신축 다세대 빌라입니다. 주변에 현재 편의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들 또 생활 환경들은 주변 보시게 되면 지하 쇼핑 공간부터 해서 현재 백화점,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에 있는 현재 대형 상권이라든가 먹거리 시장 이런 것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유동인구들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동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현재 이 주변이 차량 정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업지역 주변이 이제 언주역 주변에 있겠죠. 상업지역 활성화가 되고 그 주변 범위가 확대가 되고 용적률이 높아지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특히 이제 주거지에도 가격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주변에 차병원과 연결된 차병원의학 여성의학연구소라든가 그 주변에 신논현역부터 연주역 삼성중앙역 봉사역까지 그 라인에는 신축 건물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의료 관련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또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거주민들이 그만큼 또 이제 집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는 서울의료원 부지부터 한국전력부지라든가 국공유지를 활용하고요. 잠실종합운동장부터 탄천, 한강 정비 건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봉문사역부터 코엑스, 삼성역까지 연결된 현재 강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 현대자동차는 현재 부지 이전, 본사 이전을 현재 준비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의 판매 전시, 컨벤션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상 공간은 국제업무부터 스포츠 특화, 전통 문화라든가 호텔, 쇼핑, 컨벤션, 전시센터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또 현재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현재 이 주변에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이 삼성역 지하죠.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고 광역 도시철도공사 이 주변 현재 GTX, SRT, KTX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하루에 50에서 60만 명. 당연히 현재 지하 공간, 이 코엑스 지하 쇼핑 공간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몇 년 전부터 이제 발표를 해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초저가입니다. 3년, 4년 전에도 이런 가격이 현재 전세 가격도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임대금액 2억 9,500에서 3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1,500에서 9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가능합니다. 4억 5천만 원이 3룸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대금 3천만 원 보증금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금액 1억 2천에서 1억 8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소요가 된다. 9호선 언주역 3분 초역세권의 평지고요. 현재 강남 서초권역에 연결되어 있는 대형 상권 다 이용할 수 있고요. 복층식 3룸 화장실 2개가 현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룸 같은 경우는 현재 전용 면적이 20평이 넘습니다. 굉장한 투자 가치 있겠죠. 투자 가치 상승 가능한 강남 서초 연결 지점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치가 높은 강남구 논현동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세가요.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현재 전철역 거리 현재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최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대로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하는 더블 역세권에 GTX C 노선이 바로 이 자리를 지나갑니다. 삼성역 다음 역이 양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결정된 거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서초 IC 구간, 이 서초 IC 구간의 가용 토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주변 활성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서초 구면 RNC 단지가 양재 IC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강남역과 연결되어 있는 서초 강남의 연결지점이다. 오른쪽에 도곡 대치부터 해서 고급 학군, 특히 이제 고급 주택가들이 많이 있고요. 서초부터 해서 연결된 대법원 단지라든가 서초 사당 방배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대로에는 또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의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 같이 올 수 있고 우성아파트 사거리부터 해서 강남대로, 강남역, 삼성타운까지 연결된 지역이죠. 거기에는 신동아부터 연결돼 있는 신동아, 우성부터 무지개까지 5,000세대 재건축이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동아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재 그 주변이 대기업들이 밀집할 수밖에 없는 요건, 또 뱅뱅사거리 주변으로 현재 각종 보험사라든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양재역부터 강남역까지 이 구간이 업무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업무시설 밀집 지역에 강남역부터 상업시설까지가 현재 신논현역까지가 상업시설 밀집 지역. 그렇다 보니까 업무와 상업시설이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젊은 직장인들이 당연히 그만큼 많이 운집할 수밖에 없고요. 강남역이라든가 양재 권역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 인구들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이 주변이 굉장히 교통량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으면서 붉은색 라인 안에 이 물건이 들어가 있고요. 이 주변이 그만큼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서초구청도 복합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 주변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또 재탄생될 예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재 IC 주변에는 100만 평 규모의 현재 일자리만 한 15,000개 이상 만들어지는 현재 전문가 집단과 일반 직장인들의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까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게 들어설 수밖에 없는 서초구에서 가장 큰 개발 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래서 주변이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GTX C 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삼성역에서 양재역까지 구간이 현재 다 확정된 노선이고요. 길게 보면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까지 이제 수원까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C 노선이 이제 확정된 노선이다 보니까 개통전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향후에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구간은 또 상업지역 시설들이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또 정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어느 정도 서초역 일부 구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바뀌면서 상업시설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부동산 이제 자극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임대금은 5천만 원, 보증금을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이고요. 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최역세권의 우수한 교통망의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라든가 희석성 높은 우수한 상업지, 거기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서초구 서초동 같이 살펴봤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1:1 대면 세미나 또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변곡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뭐 강남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또 여의도, 새로운 또 그 여의도에 좀 희귀한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수익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알찬 정보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품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이 국회의사당역 역세권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방 구조는 지금 원룸 형태로 나와 있고요. 현재 시세 3억 4,200만 원부터 3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그러면 좀 생소하죠.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레지던스 호텔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는 뭐 호텔처럼 쓰는 그런 곳인데 단 또 하나 주택처럼 주거도 가능하고 오피스텔처럼 취사 같은 것도 가능하고 또 호텔처럼 아주 고급화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오래도록 체류할 때 계속 식사를 사 먹을 수는 없잖아.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여행 오면 찾고요. 또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요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보통 기본이 한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원룸 정도. 근데 이제 우선 체류도 하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체류하면서 또 내가 안 쓸 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좋은 거는 우리가 보통 레지던스 호텔이다 그러면 관광지에 많이 있잖아요. 관광지에는 아무래도 시즌이라든가 이럴 때만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비즈니스 호텔 그쪽에 같이 있는 이런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하나 주변에 이 교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요 여의도 지역 부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강북 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위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여의도다 그러면 여의도 교통 좋죠. 우선 지하철 잘 돼 있고요. 국회의사당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1, 2분 거리 그쪽에 위치해 있고 우선 자차로 이동해도 강북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강남 쪽으로 갈 때는 강변도로가 있죠. 강북은 대교가 3개나 있습니다. 여의도에는. 다른 데는 뜨문뜨문인데 3개씩이나 있는데 서강대교라든가 마포대교 또 원효대교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이 좋다. 정치 특화지구도 있고 방송 특화지구도 있고 금융 특화지구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맨하탄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다. 물론 당산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2호선 이용하고 되고 교통이 아주 좋다. 지금 현재 9호선이기 때문에 골드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이 국회의사당역이 초역세권에 있지만 여의도 금융가 있죠. 국회의사당, 방송국 일자리가 그만큼 많습니다. 더 현대 백화점 있죠. 국제금융센터,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이것뿐 아니라 IFC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있고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여의도 하면은 조금 희소성이 있죠. 굉장히 또 고가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만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제 직주 근접지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호텔에서 일할 때 접근성이 좋아야죠. 바로 다리 건너면 공덕 업무타운이 있고요. 이제 5호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심 상업 업무지역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또 상암 DMC 있고 마곡
뭐 지벨리, 뭐 강남 쪽 국제교류 복합지구뿐 아니라 뭐 강남 지역에 많이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편리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여의도하면 앞으로 한국의 맨하탄이다 해서 계속적으로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죠.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강 이 공원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죠. 게다가 이제 이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 우리가 뭐 광화문 중구 뭐 이런 쪽에 종로 이런 쪽에 뭐 업체가 10만 업체 정도 있고, 또 여기 여의도 같은 경우는 또 여기도 거의 한 8만 업체 정도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다. 뭐 강남 물론 뭐 가장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 2위, 3위 우리가 볼 때 업체가 이렇게 차이 나지만 결국은 근무자는 65만, 61만입니다. 우리 중구하고 여의도하고 거의 영등포, 마포 이쪽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있다. 뭐 계속적으로 여의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개발 이익을 나중에 볼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이 삼도성, 한양도성, 여의도, 강남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한양도성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또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많죠. 그런 게 많은데 이제 강남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또 영등포도 국제 금융 중심지로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여의도 지역 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정비해서 그 금융 중심지에 걸맞는 외국인 취나 주거지로 또 조성이 된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그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또 국회도로도 지하로 됐지만 지상이 이렇게 공원이 조성이 된다. 아름다운 우리가 제주도가 아니라 여의도가 되겠죠. 그만큼 이쪽에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더 이렇게 발전상이 이 과거보다 지금 현재 계속 고층으로 한국의 맨하탄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항상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 많이 필요한 곳이다. 지금 조금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안산선 복선 전철이 또 이렇게 오죠. 복선 전철하면은 급행 완행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더 편리해진다. 영등포 여의도에서 서울역, 공덕 서울역까지 연장이 되죠. 게다가 GTX B노선이 여의도에 또 들어오죠. 여기 B노선 같은 경우는 서울역, 청량리역, 용산역, 역이란 역은 다 지나갑니다. 그만큼 B노선의 역할이 크죠. 비즈니스 하는 곳은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부선이 남북으로 또 생기죠. 국회의사당역.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역 초역세권 1, 2분 거리에 있는데 또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아요. 우리가 다 좋은 거 아는데 금액이죠. 3억대입니다. 3억 4,200에서 3억 5천만 원. 약 한 7평 정도, 그 전용이 한 7평 정도 뭐 넘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 우리가 보통 그냥 그 간단하게 계산해도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숙박료 내는데 한 달이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월 임대가 한 150에서 155만 원. 게다가 이 보통 이런 업체들이 시공, 시행, 뭐 또 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 다른데 여기서는 대기업에서 다 모든 한 기업에서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 배당 수익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5%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요 배당 수익까지 보면 그만큼 괜찮은 수익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죠. 또 대출 규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0% 이상 또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종부세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상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래서 대출을 한 70% 받는다. 뭐 사람 그 신용도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고 좀 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260만 원에서 1억 500, 약 1억 정도면 이런 수익형 노후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레지던스 호텔, 여의도에 있는 레지던스 호텔을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바로 운영 들어갔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네, 이사님, 지금 저희가 같이 살펴본 영등포구 여의도도 이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사님, 그러면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이 레지던스 호텔이다 그러면 수익형이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게 뭐 역세권. 호텔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있어야 우리가 뭐 일보러 와서 역에서 빠르게 다른 곳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만 일을 본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역세권이라야 되고요. 그래서 교통 편리해야 직주 근접으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3도시부로서 영등포 대형 개발 호재의 수혜지다. 뭐 여의도, 영등포 다 같이 지금 개발을 하기 때문에 수혜지고 또 대형 개발 교통망이 확충되고 이렇게 다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가가 상승을 하면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3억대로 나오는 거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조금 주춤하기 때문에 이런 건설사에서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좀 적은 한 1억 정도의 자금을 어떻게 요즘 수익이 최고잖아요. 묻어두는 것보다 바로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현재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요, 5억 5,300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강남은 말 하나 많아죠. 뭐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로망이 있답니다. 나도 강남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강남은 그런 탄탄한 일자리와 뭐 교통, 교육, 뭐 문화나 무슨 상업시설 이런 게 모든 게 잘 갖춰져 있고 강남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는 세계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새로운 문물들이 어느 결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빠른 발전상을 보이고 있는 곳에 어떤 중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강남 업무단지와 위치가 뭐 이런 신사동, 병의원 밀집지역, 일자리 강남대로의 가장 테헤란로 강남대로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생긴다면 이쪽에는 그만큼 가치가 충분히 상승할 그 여력이 있죠. 예, 게다가 위치를 정확히 보시면 9호선입니다. 9호선 골드라인이죠. 신논현역과 선정릉역 바로 가운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이에 끼어 있죠. 그래서 테헤란로의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에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게다가 이런 쪽에 우리가 항상 바로 길 건너에 반포는 뭐 지금 미래의 아파트 그런 개발 계획이 있죠. 근데 바로 길 건너 신논현역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예전부터 일찍 주거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좁은 골목이나 이런 게 좀 오래된 주택이 많죠. 그래서 요 언주역에서 뭐 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미래에는 개발 그런 이득을 보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일자리가 자꾸 생겨납니다. 지금 있는 일자리도 강남에 많죠. 근데 지금 그래서 강남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그렇게 다른 곳에 거품 많이 빠져도 여기는 조금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생기느냐.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 단지 아주 크나큰 매머드급으로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왜 그러겠어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오르니까 조금 멈추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지역이 그렇게 거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거래를 못하나요? 아닙니다.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실거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금 다 가지고 들어와야 돼서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투자할 수 없는 곳은 아닙니다. 예. 게다가 롯데칠성
코롱부지 개발 있죠. 정보사부지 개발 있죠. 남부터미널 개발, 사당 복합 환승센터 개발, 양재우면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수소 역세권 개발.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더더욱 부족해지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뭐 주춤할 때, 이럴 때 뭐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그 자금을 이용하는 게 나중에는 뭐 큰 자산이 좀 늘어난다고 그러죠. 큰 자산이 아니라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이제 개발이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하고 다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해서 이쪽에 일자리가 100만 이상, 뭐 100만, 120만, 120만 정도 창출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정확한 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높다랗게 한 동으로 지을지, 두 동으로 지을지, 세 동으로 지을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큰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통합 사옥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다 들어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이쪽으로 많은 국제 업무라든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도시화돼서 그만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많은 세계인들이 오갈 수 있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고 기술력을 배우고 그런 나라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강남은 세계 도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영동대로 지하 도시죠. 삼성역에서 여기 봉은사역까지. 여기는 9호선이고 여기는 2호선이고 길죠. 근데 앞으로 GTX A노선, C노선 들어오죠. GTX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게다가 위례신사선,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가 여기서 동탄까지도 급행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도 좋아지면서 거기에 걸맞춰서 버스 환승센터, 도심공항 터미널도 들어오죠. 주차장, 상업, 공공, 문화시설까지 다 들어오고 또 지하로 넓이가 지하 공간만 우리가 잠실 야구장이 약 30배에 달합니다. 그 30배 굉장히 넓죠. 거기다가 지하 이쪽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이쪽 코엑스까지 다 지하까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서 그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양재동에 GTX C노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만큼 미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 연구단지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게다가 AI 또 그 카이스트 대학원이 또 양재동으로 2023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만큼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오고 이쪽에 강남 쪽으로 많이 들어온다. 일자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소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통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또 들어옵니다. 여기도 GTX A 노선이 들어오죠. 예, 그만큼 이 GTX 인근에는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에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지하만 하는 것보다 지상도 복잡해지죠. 그래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1차로 이제 완행, 급행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강남구와 서초구 높다란 가림막으로 분진과 소음 때문에 높다랗게 가려져 있죠. 답답했는데 그게 아주 쾌적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남이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GTX의 수혜지 가장 수혜지가 어디겠어요? 강남입니다. 왜?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멀리 있는데 아직 GTX 개통도 안 했는데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여기는 삼성동, 수서, 양재 이렇게 세 군데나 지하철이 GTX가 들어오죠. 게다가 A노선 먼저 건립되고 C노선 그다음에 건립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도
완전히 거미줄 교통마루로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이 강남인데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위례 과천선 들어오죠. KTX 북부 연장선 들어오죠.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모든 거 누구나 나도 여기 강남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일자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 교통 지옥이 심할 때는 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출퇴근의 시간을 뺏기고 지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쾌적하게 가까운 데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뭐 강남을 많이 좋아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로 뭐 쾌적하고 산소가 많고 뭐 그러면 전원주택이나 이런 쪽이 훨씬 낫겠죠. 근데 일하고 뭐 모든 거 일자리 또 우리가 교육 또 뭐 문화 생활 교통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시세가 5억대입니다. 우리가 투룸 하면 굉장히 작은 게 많아요. 강남에는. 근데 이것은 15평에서 16평 조금 널찍한 투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7,300만 원에서 7,500만 원 큰 돈 안 들이고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월세, 요새 월세 수익이 좀 높죠. 월세가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고요. 조금 부족한 돈이 있으면 대출을 이용하셔도 좋은데 40% 대출 이용하시는 것보다 반전세를 이용하시면 반은 이제 그 보증금을 하고 우리가 수익 중에서 뭐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뭐 3억에서 3억 1천까지 있는데 3억 3백에서 3억 1천까지 있는데 이거는 항상 반전세 뭐 이런 걸 활용하시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지어져 있고요. 와서 신축이기 때문에 아주 요새 세련되게 잘 인테리어도 되어 있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이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